버스에서 바라보는 한강. 여기는 서울이다. 하지만 나의 목적지는 서울이 아닌 경기 북부. 양주로 가는 길이다. 이번 편은 몇 달 전 일상생활집 에피소드 3편에서 언급했던 아파트 구입에 관한 스토리와 대출 및 세입자에게 사기당한 경험을 털어놓아 보기로 한다. 앞으로 집을 구매하거나 임대할 사람들에게 주의사항이 될 수 있는 파란만장 나의 체험담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정류소는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입니다. 2013년 나는 처음 집을 구입했다. 나의 30대 중반 무렵.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우리나라 정책으로 널리 장려하던 시대이다. 최소한의 대출을 내고 살 수 있을 만한 수도권 북단의 양주. 딱히 연고지가 있는 지역도 아닌 검색으로 적당한 가격대의 위치 정보를 확인한 다음 실제 지역을 찾아가 살펴본 후 예매하게 된 소형 아파트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같은 안정된 급여가 보장된 평생 직장을 가진 것도 아니었던 나는 비정규직 근무 혹은 회사 이동이 잦은 위태로운 웹 디자이너였고 당연히 꾸준한 월급이나 노후 퇴직연금은 보장되어 있지도 않았다. 그 무렵 1년 전쯤 오른팔이 심하게 다쳐 반깁스 재활 치료를 받았고 딱히 이런저런 보험 혜택도 없었던 터라 살면서 닥치게 되는 여러 변수의 경제 상황, 막연히 내 미래와 노후에 대한 고민이 깊어가던 시기다. 결혼을 한 언니들과는 달리 싱글 미혼의 노후 대책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선 것이다. 물론 내 부모님 형편 또한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어서 내 스스로 내 공간을 마련해야 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2006년 초반 수도권에서 취업을 하면서 큰언니네 집에서 몇 년을 함께 지냈었고 조카들이 어릴 때다. 전입신고 없이 그냥 몸만 옮겨가 지내던 기간이 길어졌는데 아파트 분양 당첨은 꿈도 꿀 수 없는 현재를 살아가기 급급한 부산 지방 출신의 꿈도 여유도 없는 보따리 장사꾼 같은 직장인이었다. 내 공간이 없던 어정쩡한 상태로 지내게 되며 자동차는 명품 대신 내 로망은 나만의 보금자리 찾기가 되었다. 즉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내 집 장만하기. 2013년 경기도 양주시 아파트의 구매 비용. 당시 아파트 시세는 1억 원 안팎이었고 모아놨던 돈과 대략 6천만 원의 은행 대출을 받아 구입했다. 그러나 취업 문제로 양주의 아파트는 월세 임대를 주게 되었고 몇 달 뒤 나는 인천 영종도 아파트를 월세로 얻었다. 웹 디자이너로 서울 출퇴근 근무를 시작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1인 가구 생활자가 되었다. 양주 아파트 주변의 가을 풍경이다. 이 동네 상가 월세 시세도 알아볼 겸 한번 올라봤다. 작은 카페라도 차릴 수 있을 만한 곳이 혹시 있을까였는데 자영업을 시작할 돈 한 푼 없으니
슬프다. 2025년 양주를 산책하는 영상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본다. 2014년 12월 말쯤인가 양주 아파트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부동산의 위임에 맺은 계약으로 새 들어오기로 한 세입자의 형편을 감안해서 보증금 500만 원을 즉시 완납받지 못하고 200만 원 먼저 두어 달 뒤 300만 원을 나눠받기로 했고 매월 43만 원의 월세를 받기로 한 임대차 계약. 세입자는 3번 월세 입금 후 보내주겠다던 보증금도 미납, 연락이 두절되고 말았다. 월세도 내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고 집을 비워주지도 않았다. 이런저런 상황에 관해 중개수수료를 냈던 부동산 측에 문의해봤지만 세입자 쪽에서 새벽에 불쑥 전화해서 무섭다며 나몰라라 하던 상황이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 법률 상담을 알아보고 인터넷으로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내용 증명을 보냈다. 당최 연락할 방도가 없었고 부동산 측은 아예 손을 놓아버렸으니 그렇게 명도 소송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 절차도 까다롭고 이런 과정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다. 왕복 4시간이 걸려 영종도에서 서울까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며 근근히 생활하던 나에게 웬 날벼락 같은 상황이 당장 찾아가 세입자의 짐을 다 끄집어내고 쫓아내고 싶었지만 집주인이라고 해도 덕대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무단 침입 범죄가 된다길래 명도 소송이란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녹록지 않은 과정을 거친다. 그 와중에도 소송 관련 등기물을 수치 거부하고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한 세입자 때문에 이런저런 비용 부담과 소송 기간이 훨씬 길어지게 된다. 결국에는 승소했지만 세입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세입자가 전액을 보상하라는 판결문이 있었지만 나는 어떠한 피해 보상도 받지 못했고 모든 비용을 내가 부담해야 했다. 세입자의 짐은 집행 절차에 따라 창고를 대여해 보관했다. 계속 연락이 되지 않아 법률상 정한 기한 최대치를 채웠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휴가를 낼 수 없던 상황이라 아는 동생을 대신 참석시켜 처리 대행 업체에 세입자의 짐 처분을 부탁했다. 몇 달치 창고 보관비와 짐 운반비만 해도 100만 원이 넘었고 세입자의 물건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대행 업체에 30여만 원을 지급했다. 세입자는 처음부터 관리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아 미납된 관리비와 연체료까지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내가 부담해야 했으니 어림잡아 1100만 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셈이었다. 아무튼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이후 텅 빈 아파트에 가봤더니 등이란 등은 다 박살나 고장나 있고 유리문은 깨져 있고 주먹만한 구멍까지. 피자, 치킨박스, 술병 같은 쓰레기가 곳곳에 쌓여 있었다. 복도를 지나가는 어느 어르신께서는 이 집에 허구한 날 젊은이들이 잔뜩 모여 술 마시며 동네 소란스럽게 떠들고 놀더라며 귀뜸해 주셨다. 어려운 생활로 월세와 관리비를 미납한 생계형이 아닌 튜닝한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서도 흥청망청 파티를 벌이면서도 정작 월세와 관리비는 내지 않은 것이었다. (2025년 11월) 며칠 동안의 경기도 생활을 마무리하고 부산으로 다시 내려가는 길이다. 주말에 잠깐 부산에 들릴 일이 생겼다는 큰언니와 큰형부. 나도 큰형부 차를 함께 타고 내려오기로 했다. 응? 아 콜라. 아 나도 콜라 마실게. 시범빵도 먹을 겸 건축 휴게소에 잠시 정차했는데 핸드폰 작동이 버벅대서 영상 찍으면서 짜증내는 나. 예,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예, 고맙습니다.
급 도입한 점원에게는 상냥하게 인사하는 이중인격이다. 형부 측에 선물로 드릴 찰보리빵과 경수빵도 사고 큰언니 큰형부와 나 하나씩 먹을 10원빵 3개도 샀다. 부산에서의 일상이 이어지고 서면에 나온 김에 알라딘 책방을 방문했다. 상태 좋은 중고책을 할인가에 살 수 있어서 가끔 들러보면 좋은 곳이다. 내친 김에 걸어서 부산시민공원까지. 오래전에 하야리아 미군 부대가 있던 곳이 공원으로 바뀌었다. 물질 문명에 사는 인간이 필연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주제가 돈이니 나도 그때의 경험담을 되새김질하며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